안녕하세요. 보험사관학교 박푸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손보험이 있는데도 매달 20-30만원씩 혹은 그 이상 보험료 내고 계신 분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가구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35만원에 달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보통 60대는 평균 25만원 내외, 20대, 30대는 17만원 내외, 10대 자녀도 1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들 과연 진짜 필요한 보험인지 따져보고 가입하신 걸까요? 사실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이겁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불안해서 들었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손보험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되는 부분인데도 중복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지만 정작 실속은 없게 되는 거죠. 보험은 절대 많다고 든든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는 게 바로 여러분 자산을 늘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는 보험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지출을 줄여드리기 위해 준비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실손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그 첫 번째는 바로 질병,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입원하면 하루 3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해볼게요. 이걸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적게는 대략 17,000원, 많게는 36,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평균 입원 일수는 1년에 3일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원한다고 해서 입원 일당 3만원이 꼭 필요할까요?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태아보험이나 실손보험이 없는 부모님 보험을 준비할 땐 입원 일당이 유용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 입원 일당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과 비슷하지만 암 같은 큰 병이면 오래 입원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암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일주일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대략 2일부터 9일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도 오래 입원하는 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입원할 때마다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암으로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암진단비 1000만원 보장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만약 입원 일당 30만원을 가입하고도 10일을 입원하면 여러분은 300만원 보장밖에 받을 수 없게 돼요. 이 보험료로 이 보장이라면 차라리 암진단비 1000만원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험은 어떤 특약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장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암수술비입니다. 암수술비 보장은 꼭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요즘은 암 치료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암 조직을 제거해내는 수술이겠죠. 그러나 요즘은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처럼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항암요법은 연간 23만 건, 방사선 치료는 11만 건인데 수술 건수는 2만 3천 건이잖아요. 생각보다 수술 비중이 낮은 거죠. 물론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보험금을 받는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실손보험으로도 실제 발생한 수술비는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험료예요. 암수술비 1000만원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가 암진단비 1000만원보다 더 비쌉니다. 만약 진단비가 부담스럽다면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암에 걸렸을 때 항암요법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엔 기본적인 암 진단비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치료를 보장해주는 암주요 치료비를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지만 암주요 치료비는 연간 1회씩 최대 10년간 지급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엔 수술치료와 항암방사선 치료를 각각 보장해서 한 해에 2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왔어요. 이 상품은 예전에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정보를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암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 암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 네 번째는 과도한 상해 특약입니다. 상해 특약은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 고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전화로 추천받고 부담 없으니까 하는 마음에 한 달에 2-3만원씩 내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기사님들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도가 낮은 직업, 예를 들어 사무직처럼 1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굳이 상해 특약을 많이 안 넣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해 특약이 보장하는 금액은 골절 진단비 50만원, 상해 수술비 50만원처럼 소액이에요.
아플 때 이 정도 금액을 못 받는다고 해서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2, 30만 원 정도만 넣거나 1호종 수술비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잘한 특약들이 하나씩 쌓여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손보험으로도 상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 물리치료, 도수치료까지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상해 특약에 너무 많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과도한 질병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수술비는 크게 단일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다빈도 엔대 질병수술비 3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안에서도 17종 수술비, 119대, 142대 수술비처럼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여기서 나에게 딱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워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중복해서 가입하거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을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실손보험에서도 수술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모든 특약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일 질병 수술비는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보장 범위는 넓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 50만원 수준이라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금 자잘한 소액 보장은 하나하나 챙기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수술비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1호종 수술비와 다빈도 엔 대수술비를 조합한 비갱신형 플랜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 부담금이 많은 5세대 실손으로 바뀌거나 보험료가 부담돼서 더 이상 실손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 종합보험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보험은 연령이나 병력처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플랜이 달라져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관학교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보험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EBS 라디오에서 보험 전문가로 상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현명한 종합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보험사관학교 채널이나 제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네이버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더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 꿀팁들을 다 넣어놨고요. 설계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30만원 상당의 보험 핵심 정보를 PDF로 만들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카페 주소로 가입해 주시고 가입 인사와 함께 인증글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